자, 부동산 시장. 얘도요,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봐보자고. 자, 같은 논리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란 말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으면,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얘도 보니까 일반 경제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비교하시면 이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거기 있는 책에 보니까 편제가 크게 세 개 돼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개념과 특징 같은 게 있거든요. 두 번째 여과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개 테마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서 얘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올 확률 한 65%이라거든요. 요건 나와봐야 한 30% 또는 25%. 요 정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실 때 빈도수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그래 보시면서 그럼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할 겁니다. 하는데, 자, 일단 그 책에 보니까 중요한 거는 142페이지 밑에 양갈로 3번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그죠? 자, 이거 하는 목적 간단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자, 문제는 이겁니다. 좋다. 원칙은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왜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것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 그 책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이 네 개를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우측에 14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 4개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진 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곧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답니다. 자, 일단 해볼까 이제 보세요. 자,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많을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게 한정돼 있으면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볼까요?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틀림없이 가격 통제, 가격 조작 누가 합니까? 통제 누가 해? 가격 조작 누가 하냐고. 누가 지고 한다냐고요? 이쪽이지? 근데 반대로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그죠? 이런 건 절대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했지. 그거 분명히 완전히 아니라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을 때는 분명히 이때는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 또는 통제 못한다고. 이런 게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입니다. 자,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을 것인가?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 있습니까? 분필. 네. 땅이란 것, 똑같은 땅이 있습니까? 없지. 다 틀리다 이게 개별성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에서 마음대로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운 게 뭐죠? 완전 경쟁. 그렇지 못한 게 불완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여기 있는 화명동에 40평이 얼마입니까? 아파트가. 대충. 그것도 안 해? 그 평당 이게 1,500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요? 자, 일단 가자고요. 5억입니다.
있습니다. 자, 5억 할게. 그러면 5억이 안 되는 분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없지. 그죠? 그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마음대로 시장에 진입도 퇴거도 쉽지 않더라. 자, 마지막. 예, 이 정보를 갖다가 모두가 완전하게 공유합니까? 할 수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그렇지 못한 불안전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우리 학원이 월세 얼마, 몇 평 달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지. 이와 같은 거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라고? 자, 이거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 5개를 4개를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아마 이 중에 시험 내면 틀림없이 요거 아니면 요거 시험 내. 이런 걸 보니 거의 시험 안 낸다고 잘.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자 수가 어떻게 해요? 한정돼 있지. 또한 여하튼 시장에 대해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습니까? 곤란하죠, 그죠? 이런 특징만 좀 하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누는 패턴을 아셔야 돼. 지금 항상 제가 문제를 내주는 목적은요. 어떻게 시험 나누는 판단하시라고. 자, 문제 가볼게요. 문제, 프린터 있는 문제 14번과 15번. 14번, 15번 프린터. 자, 거기 보니까 14번 나와 있는데 판매자와 구매자 수가 어떻게 해요? 소수지. 우리 과거에 나왔을 때 다수라 시험 나왔거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5번 가볼게요.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면 요거 2개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보세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항상 수반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왠지 자꾸 시험 냈을 때 이런 말 이렇게 나오면 왠지 좀 찝찝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장난치는 보통 이거 중개 섣불리 장난치는 거고 부동산이 그 장난치지 않습니다. 자, 물어보자고. 친구가 나한테 뭐는 나 자동차 샀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물을 때 어디 샀냐가 중요합니까? 차종이나 가격이 중요합니까? 그럼 나 땅 샀대.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특정한 지역적, 지리적 공간에 항상 수반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 같은 말이 하위 시장.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세분화된 시장.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하위 시장들을 구분해야만 될 것인가?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참고로 부분 반대가 전체지, 하위 반대가 보통 일반이야. 네? 그러면 내로 쪼개진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볼게. 자, 이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입니까? 자동차나 분필은 전국적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긴 같단 말이야 이게. 근데 땅이란 놈은 서울과 부산 틀리겠지. 그죠? 이런 일종의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인데 이렇게 구분한 목적이 있어요. 자, 가볼게. 이걸 크게 해볼게요. 자, 전체 반대가 뭐예요? 부분이죠. 자, 전국이 전체라면 부산시는요? 부분이지. 부산시가 전체면 여기 무슨 구죠? 북구입니까? 북구가 뭐예요? 부분이지. 북구가 전체면 여기 무슨 동이죠? 화명동입니까? 부분이죠. 화명동이 전체면 자, 이 안에 보니까 우리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택, 자, 주거 상업 공장 등이 있는데 일단 주거용은 뭡니까? 부분이지. 이렇게 하면 점점 쪼개지면요 비슷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계속 가볼게.
자, 주거형의 전체면 그 중에 이 단독도 아파트도 있죠? 아파트가 결국 보면 됩니다. 이게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30평, 40평이 있죠? 그죠? 자, 40평이 부분입니다. 40평의 전체면 그 중에 1층과 7층, 8층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지. 또 방 3개, 4개 다르죠? 그죠? 그래서 방이 3개가 부분이라고. 이래 한번 쪼개보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쪼개보면 자, 한 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예? 여기 8층이 있는데요. 801, 802, 803, 804, 805가 있는데 전체가 뭐 40평입니다. 근데 이게 방이 3개, 방 4개, 방 3개, 방 4개, 방 3개 있는데 801로 얼마 전에 매매됐을 때 5억 1천에 매매되었어. 그럼 자동 802여도 5억 1천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803호나 805는 5억 1천쯤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국에 있는 40평 가격이 다 같습니까? 틀리지. 아마 부산시의 40평 얘보다 좀 오차가 적을 것 같아. 그죠? 또 화명동에 있는 40평은 훨씬 더 오차가 적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쪼개보니까 비슷한 물건, 비슷한 가격대 물건 찾을 수 있지. 그죠? 이게 하위시장 구분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하위시장 구분해 본 결과 상품에 동질적인 상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하죠. 아니 지금 8층에 있는 801, 3, 5는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라고. 이질적이 아니라. 그러면 동질적인 상품이 있단 말은 이건 대체제가 있다 없다? 존재하는 거지. 그 대체제 있으면 탄력, 비탄력.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세분화될수록 뭐라고? 그 말이 이거야. 네?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묻는 게 묻습니다. 물건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으면 따져볼게요. 자, 분필. 같은 분필은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 자, 다시 같은 30평이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도 비슷하지, 그지? 그런데 같은 분필인데 동네가 달라. 네? 서울과 부산에 있다고 가격은 분필 같지? 근데 같은 30평인데 다른 지역이 있어? 네? 여기 있는 뭐 있으면 함영동과 저기 뭐 있으면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다죠. 가격은요? 아마 이걸 장난칠 것 같아. 요 내용 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위 시장을 해본 결과, 부분시장을 나눠본 결과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7번, 18번 문제 풀어. 17번, 18번. 자, 해볼게요. 17번. 일어나 있죠?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 즉 같은 동네에 있는 물건이다 이 말 뜻이에요. 이처럼 지리적 공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개 뭐 있습니까? 부분, 하위 이런 세분화된 시장이 존재하더라 이 말 뜻이에요. 그런 결과 밑에 있는 18번 똑같은 물건인데 지역이 같아 달라? 지역이 다르면 가격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부분시장 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혹시 시험 나오거든 잠시만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여말친 이질적 쓰면 틀려. 그죠? 예. 그래 봤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책을 본 책. 자, 책의 143페이지. 143페이지. 자, 밑에 큰 2번 부동산시장 어휘 및 기능이 있죠? 관로 1번에 부동산시장 어휘가 있는데 그 설명이 꽤 많지만 다 개소리고. 자, 본다면요. 우리 아마 거기서 맨 밑에 두째 줄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끝까지.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정한 지역, 국한된 지역적 시장이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에 대한 양면설 지짐과 동시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말은 참 긴데요. 아직 뭐 핵심을 본다면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면서 불완전 경쟁 시장, 이 끝이야. 거기 있는 뭐 구체니 주장이니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자, 144페이지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나 있죠? 자, 물어보자고 이제. 자꾸 제목 보셔야 돼.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있죠? 그 기능,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기능?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인터넷하고, 또 뭐 정보도 수집하고, 전화도 하고, 통화 같은 말이네. 자, 그러면 거꾸로 할게. 배추 파는 시장, 자동차 파는 시장, 부동산 매매되는 시장,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뭐예요? 아니,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왜 말 못하냐고. 이 개론 과목은요, 요게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자, 보세요. 기능 같은 말의 역할, 이런 말 뜻이에요. 부동산에서 기능이란 게 딱 세 군데 나오거든. 세 군데. 자, 결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하여튼 어디든지 기능이 딱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했으면 다 맞는 거야. 기능은 절대 틀면 못 써. 틀말을.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기능 나오면 그냥 통과해. 네? 하시는데 굳이 표현을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참 이건 잘 기억해. 근데 시험장은 이게 어디서 난지 몰라. 응? 자, 가볼게요. 자, 자원 배분, 공간 배분, 같은 말이 토지 이용 결정 기능, 두 번째 교환 기능, 세 번째 가격 형성 또는 창조 기능, 네 번째 정보 제공 기능, 다섯 번째 양과 질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기능. 요 총 5개입니다. 자, 설명 더 할게요. 이제 보세요. 현재 보니까 이 동네에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배추가 여러 개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사람들은 배추를 살 때 내가 꼭 필요한 양만 삽니까? 필요 이상 양을 가져갑니까? 필요한 양이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A 거, 요만큼은 B 거, 요만큼은 C 거, 요만큼은 D 거. 이렇게 해서 자본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네? 시장 가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화명동이 있을 때 화명동 전체가 상업지역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상업, 요만큼은 공업, 요만큼 녹지 이렇게 자본이 배분되는 거지. 이 말은 부동산 공간이 배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도심 안쪽은 상업지역, 그 외곽은 주거지역, 외곽은 공장지역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토지가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간이. 두 번째, 항상 시장 가야만 물건 살 수 있지. 그죠? 산다면 돈을 주고 물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능이 있는 걸? 돈과 물건 바꾸는 거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형성된 어디 창조의 창조.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떤 화면도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 올라간다. 요 인근에 있는 김해 지역이라든지 저기 뭐 있습니까? 뭐 장류 지역 등등 현재 보니까 투기 바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있거든요. 그 투기 바람 불고 있는 정부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현재 여기 있는 화명동에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50%밖에 안 되었대. 그러면 집을 짓는 분들은 주택의 양을 고려하겠습니까? 질을 고려합니까? 50%면 공급되어 있어 현재. 양이지?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보급률이 100% 이상 돼 있대. 이때는 뭐합니까?
질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 있는 상황을 보고 이 양과 질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요 5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갑니다. 자, 문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뒷장 가보니까 저기 있는 25번, 26번. 25번은 뭐 있습니까? 배분 기능이 있지. 그죠? 26번 뭐 있습니까? 교환 기능이 있지. 우리 끝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기능나 무조건 맞는 말 여러 가지라고. 됐죠? 자, 다시 책 갑니다. 책 보니까 144페이지. 자, 책에 보니까 144페이지 있는데 거기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총 6개 있죠. 그러나 거기 갈로 2번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과 갈로 4번 토지의 이용 형태 결정이 같은 말이에요. 2번과 3번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면 총 5개 나오죠? 그죠? 다만 그 안에 있는 작은 것을 읽을 필요 없다. 굵은 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큰 3번 부동산 뭐요? 시장의 뭐지? 자, 특성. 앞으로 우리 항상 특성이라는 건 무조건 얘는 뭐 비교할 때는 꼭 있는 거요. 무조건. 그래서 일반재와 인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부동산 시장 특성은요, 자꾸 암기하지 말고 자꾸 있죠. 분필과 일반재와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시라고. 굳이 암기해봐야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우리 보통 이제 감정평가세 시험에서는요, 이 내용이 2차 시험이거든요. 2차는 좀 논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논하라 시험 나온다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암기해야 되죠. 그런 건 이제 암기하는데 우리 실제 우리는 주관식, 객관식 아닙니까?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보통 저는 암기하는데 이것만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암기하긴 하는데요. 큰 의미를 갖지 말고. 다만 한다면요. 앞에 있는 요 4개에서 답이 문제가 4개에서 나온다고요. 자, 가볼게요.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지역적이면서 뭡니까? 개별적이죠. 분명히 틀리면 항상 여기 있는 여기 나오게 돼 있어.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먼저 할게요. 자, 우리 저기 프린터 있는 문제는요. 19번 문제이고 그다음 기본서에 104. 자, 일단 프린터 있는 문제 19번을 먼저 보시고요. 봤으면 자, 기본서 148페이지. 148페이지 보니까 그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는 5번. 이게 과거에 3번 시험 났는데 딱 이렇게 틀린 답이 딱 2개 냈습니다. 2번 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국지, 지역적이면서 가격이 동일하게 균질적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개별적이다 써야 된다고. 그죠? 그럼 보세요. 항상 장난칠 게 이거 볼래요? 이 말 대신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자꾸. 그죠?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할 때.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자, 수급이란 말이 결국은 수요 공급입니다. 물어볼까요? 분필 만드는 시간과 부동산 만드는 시간 훨씬 더 짧은 게 누구? 분필이죠? 자, 그럼 이 말입니다.
나 현재 지금 분필 필요해? 라고 딱 신호를 보냈어. 보내면 이 분필만 한 1년 걸립니까? 그거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지.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다 딱 신호를 보낸 순간 금방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되지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없겠지. 그죠? 근데 집이란 건 오랜 기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나 지금 집 필요해라고 딱 신호를 딱 보내면 금방 공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년 또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있습니까? 이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어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제한은 수요 공급 조절이 훨씬 더 뭐합니까? 용이하겠지만 예?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뭐합니까? 곤란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보통 보니까 따라서 그 결과 단기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되는데 가끔 이것은 문제 진짜 못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못 내는 친구 있는데 주로 뭘 장난치는 압니까? 요거 대신 장기 이딴 걸 장난치고 있더라고.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 거면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게 포인트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분필은 거래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비공개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입니다. 또한 야치 분필이 어떻게 생겼냐 말하면 이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30평 단독 주택이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비표준화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보통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어떤 특성이 비조직화 성격이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특히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중요한데 얘는 반드시 앞에 이 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인데 그 문제는 왜 부동산 시장이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화되어 있냐 그 이유가 뭐냐 묻고 이건 반드시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죠?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사법상 제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건 소유권 자체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다 보니까 공사법에 대한 규제를 둘러봤습니다. 규제를 받는다. 공사법. 따라서 같은 말이 뭐냐? 법적 규제가 많다.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려 갑니까? 집 살 때는 가져죠. 워낙 비싼 고가품이다 보니까 은행 돈을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린다든지 제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 이런 말이 다른 말은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동차가 주거지역에 있던 서력이 매립장에 있던 가격 차이 있을까? 차가? 집은? 이 말은 외부 환경이 영향받네? 집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외부 효과가 있더라. 자, 자동차를 보니까 집을 만들 수 없는 거지. 근데 집은 보니까 주거가 상업이 공장 등을 변경할 수 있지. 부동산 거죠? 자, 우리 전환이란 말이 후보지. 응? 이행이란 말이 이행지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결과 투자가 단기, 장기간 이루어진다. 같은 말, 거래가 장기간이죠. 거래가 무슨 말인가 하면 설마 우리 분필 살 때 계약금, 잔금 줍니까? 집은요. 그러니까 거래가 훨씬 오랜 시간 걸리는 거지. 그죠? 이런 특징을 기억하시는데 밑에 있는 이런 건 장난칠 게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요건 장난칠 게 꽤 많거든요. 요건 뭐 장난친다? 그죠? 그 다음에 뭘 장난치겠습니까? 개별성. 여기 특히 많이 장난치는 거예요. 문구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자, 프린터에 있는 문제품이다. 자, 프린터에 있는 문제 보니까 20번부터 자, 앞에 말은 다 쓸모없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 중요한 거죠. 21번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고 단계선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자, 넘어가 볼게요. 22번 거래가 공개 비공개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개별성. 23번 끝에 조직 비조직 원인 자체가 뭐 때문에? 개별성.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24번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지는 경향이 많다. 되었죠? 자, 우리 보니까 문제 이 출제 꽤 많이 나오죠. 뭐 24번 같은 거, 22번 같은 앞장 가볼까요? 특히 21번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죠? 그럼 잠시 칠판 보시고 여기 한 개 더 할 게 있어요. 잠시 보세요. 얘는 문제가 수요가 문제입니까? 공급이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문제이고 공급이 문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떻게 공급이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나온다고. 때에 따라서는. 됐죠? 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프린터 보니까요. 프린터 아니고 문제 기본서 먼저 기본서 148페이지 그 예제 문제 있죠?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이를 시험 내기 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 이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공급 문제예요. 그 결과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내가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본 김에 자 거기 3번, 4번. 3번은 뭐 있습니까? 공간, 배분 뒤에 뭐 붙어 있지? 기능. 4번도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하는 뒤에 뭐 붙어 있어? 기능. 기능 붙어 있지? 그럼 무슨 기능은 통과하시라는 거야? 나와봐야 정답 관계 없으니까. 자, 책 다시 앞에. 자, 앞에 갑니다. 145페이지. 자, 기본서 145페이지. 예, 거기 있는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양갈 1번 부동산 시장의 지역성, 국지성 밑줄. 자, 그리고 있죠. 우리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 들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 둘째 좀 따라서 특정 지역의 소수의 구매자 소수의 판매 존재하는 거지. 그다음에 3번 가볼까요? 네, 똑같은 아파트인데 시장이 달라지면 가격이 뭐하다고요? 다른 거지, 그죠? 그다음에 4번도 가볼까요?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여러 개의 부분 시장이 나눠지며 같은 지역을 할지라도 부동산 위치나 규모에 따라 유사 부동산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이게 이해되죠? 그 다음 밑에 있는 5번도 뭐 있습니까? 그 둘째 줄 수요 공급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향받는다 했죠? 그죠? 우리 책은 자 원래 잠시만요. 이 말은 원래 여기 들어와야 돼. 즉 우리 밑에 있는 그 양걸 3번씩 들어야 된다고. 이 말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요. 우리 책은 처음부터 있죠. 기출된 줄만 계속 때려놨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생각은 이겁니다. 책을 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들어갈 곳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독자가 안 헷갈려. 안 헷갈린다고. 그런 걸 조금 미스한 거예요. 사실은. 잘 썼는데. 하여간 자, 그래 보시고. 자, 밑에 있는 양가로 3번 부분 시장. 부분 시장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나 같으면 이거 안 봅니다. 다 쓸모없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본다 뭐 있습니까? 이런 것만 옆에다 이런 것을 넣고 해서 왜 하느냐 이렇게 넣었다고. 목적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에 수요 공급 조절 밑줄 5제 갈로 5번, 6번, 7번 묶어서 5번, 6번, 7번 묶어서 개별성이란 용어 개별성 써놓고 왜 비표준화, 비조직성, 비공개성이 있냐고 쓰면 됩니다. 내부적 개별성. 그 다음 8번에 뭐 있습니까? 법적 제한 많다는 거지. D장에 뭐 있습니까? 9번에 매매 기간 오래 걸리지. 이해되지 이제?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준다 그 말이야 이게. 10번에 부동산 가격 분필보다 비싸죠? 고가성.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끝. 근데 실제로 보세요. 잠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제인데요. 주로 정답 등을 좌우해 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뭐지? 이걸 정답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이거 지문 내좀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면 거의 여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요것만 좀 잘 정리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49페이지 있는 2절 부동산 시장.